당신은 미쳤어. 연봉 15만 달러, 국가 최고 지위를 포기한다고? 제 동료들이 던진 말입니다. F-22 랩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를 조종하던 제가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미친 걸까요?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20년을 바쳤습니다. 모든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임무만을 생각했죠. 그러다 우연히 만난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 남자. 그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엔 2주짜리 합동훈련.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제 속에 심어진 작은 씨앗이 1년 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마하 2.0의 속도로 하늘을 날던 제가 김치를 담그며 눈물 흘리게 된 이유. 미국 국방부 최고 인재가 한국 시장 아주머니들에게 인생을 배우게 된 사연.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한국 생활 적응기를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들려드립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착륙, F-22의 조종석을 버리고 한국 땅에 정착하게 된 그 모든 순간들을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 자리를 내려놓은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2024년 초여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습하다였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공군기지의 건조한 날씨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국의 습도는 생소했죠. 제니퍼 리 소령님 환영합니다. 최강우 대위입니다. 저를 맞이한 한국 공군 장교는 예상과 달리 젊어 보였습니다. 파란 제복을 입고 있는데도 어딘가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최 대위 만나서 반갑습니다. 훈련 일정 자료는 받았습니까? 업무적으로 접근했던 저에게 강우 대위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모두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숙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행은 내일부터니까 오늘은 편히 쉬셔야죠. 숙소에 도착해보니 놀랍게도 제 이름이 적힌 웰컴 키트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간식과 화장품, 그리고 한글로 쓰여진 환영 카드까지요. 미군 시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것까지 준비할 필요 없었는데 임무에 집중해야죠. 강우 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소령님은 우리 손님이시잖아요. 한국에 온 기념으로 조그마한 선물이에요. 다음 날 오산 공군기지에서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F-22 랩터를 조종하는 몇 안 되는 여성 파일럿 중 하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작전에도 참여했었죠. 이번 훈련은 2인 1조로 진행됩니다. 제니퍼 리 소령은 최강우 대위와 페어를 이루게 됩니다. 지휘관의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지 파일럿과 짝을 이뤄야 한다니. 어려운 임무였죠. 소령님, 우리 잘해봐요. 강우 대위가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군인치고는 너무 밝은 표정이었어요. 네, 대위님. 프로토콜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제 지시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소령님, 이건 합동훈련이에요. 지시가 아니라 협력이죠. 함께 배우는 거잖아요. 훈련 3일째, 저희는 한반도 동해상에서 공중요격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제 F-22와 강우 대위의 F-15K가 가상의 적기를 향해 출격했죠. 리 소령, 10시 방향 가상 적기 포착. 제가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아니요, 대위님. 계획대로 제가 먼저 접근합니다. 후방에서 지원해주세요. 강우 대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항공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엔진 이상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고도 하강이 시작됐죠. 리 소령, 상태 보고해주세요. F-22 상태 불안정합니다. 고도 유지 어려워요. 비상 착륙 시도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우 대위의 F-15K가 제 전투기 바로 옆으로 접근했어요. 리 소령, 눈앞의 지형은 착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 지시를 따라주세요. 바다 쪽으로 기수를 돌려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매뉴얼에는 가장 가까운 육지에 착륙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신뢰해주세요. 이 지역은 제가 잘 압니다. 그 말에 저는 서서히 기수를 돌렸고 강우 대위의 지시에 따라 10분 후 포항. 앞바다의 작은 섬에 있는 예비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대위님.
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죠? 가장 가까운 육지에 착륙했어야 했는데. 강호 대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는 민간인 마을이었어요. 비상 착륙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컸을 거예요. 사람이 먼저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임무와 규칙만 생각하던 저에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판단은 충격적이었거든요. 사고 이후 저희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훈련 후에는 간단한 식사를 함께 했고 강호 대위는 종종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미국에선 그렇게 자주 부모님과 연락 안 하잖아요? 여기선 가족이 정말 중요해요. 훈련 마지막 날 강호 대위가 제안했습니다. 내일은 공식 일정이 없으니 서울 구경 어떠세요?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가이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강호 대위가 민간인 복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그냥 강호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군인이 아닌 친구니까요. 서울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조용히 질서를 지키는 승객들. 왜 이렇게 놀란 표정이에요? 이런 질서와 배려를 본 적이 없어요. 미국 지하철과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라는 개념을 배워요. 개인보다 공동체가 중요하다고요. 그날 우리는 경복궁을 거닐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남산에 올라 서울 전경을 감상했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된장찌개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몇 숟가락 먹다 보니 이상하게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맛있죠? 이건 우리 어머니가 가장 잘 만드시는 음식이에요. 언젠가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도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금방 지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시네요. 아쉽습니다. 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개인 연락처를 교환해도 될까요?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군 생활 10년 동안 저는 임무 외에 사적인 인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어 배우게 되면 연락할게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엄격한 훈련 일정, 회의, 보고서 작성.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어요. 복귀 한 달 후 훈련 비행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기체 일부가 손상되었고 저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한 달간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14살 때부터 파일럿이 되겠다고 결심했고 모든 것을 그 꿈에 바쳤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휴대폰에 온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오늘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된장찌개예요. 소령님 생각이 나서 사진 보내요. 어서 건강해지세요. 사진 속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저를 울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1년간의 개인 시간을 요청했죠. 저 자신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3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우를 보자마자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환영해요, 제니퍼.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도 그리고 감정도요. 서울대학교 어학당에 등록한 첫날 저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교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20대 초반이었어요. 32살의 미국 공군 소령은 확실히 눈에 띄는 존재였죠.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한글 자모음부터 시작해 기본 인사말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비행 훈련보다 더 어려웠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강우가 저를 그의 가족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강우의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어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제니퍼 소령님이에요. 어서 오세요. 멀리서 왔는데 우리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저녁 식사는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실 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 분이라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다를 텐데 적응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 질문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에 왔나? 우리 아들과 어떤 사이인가라는 질문 같았어요. 네, 많이 달라요. 하지만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좋아요. 제 대답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눈빛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주말 강우는 저를 친구들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한강변 카페에서 그의 대학 동기들을 만났어요. 와, 진짜 미군이셨다고요? 멋있다. 한 친구가 영어로 말했고 여자친구들끼리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 너무 강해 보여. 우리와는 달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저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특히 당신처럼 자신감 넘치고 주도적인 여성은 더욱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해 보여야 할까요? 아니요. 그냥 당신 자신이면 돼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어학당 생활 3개월째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이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걸요. 먼저 북촌의 한옥 체험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전통 한옥에서 다도를 배우고 한복을 입어보았죠. 처음엔 불편했지만 차를 마시며 느끼는 고요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주말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한 의류가게 주인분이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미국 아가씨 얼굴이 좀 야위었네. 더 먹어, 더. 상인 아주머니들의 정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그 온기가 좋아졌습니다. 또한 지역 봉사단체에도 가입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청소를 돕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활동이었어요. 내가 미국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예쁘네. 우리나라 좋아? 네,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따뜻해요.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채 봉사활동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가게 주인분이 우산을 건네주셨어요. 이거 가져가요. 다음에 지나갈 때 돌려주면 돼요. 낯선 사람에게 우산을 빌려주는 문화가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또 한 번은 지하철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눈을 떴을 때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즉시 달려왔어요. 왜 무리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걱정 어린 눈빛에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누구의 도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모두가 돕네요. 왜 그런 거죠? 그게 우리예요. 강함이란 건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기대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 말에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강함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학당 과정을 마친 지 6개월째 강우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니퍼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우리 고향에 같이 가자. 김장하러. 주말 우리는 충청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강우의 외할머니 댁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셨어요. 1년에 몇 번씩 찾아오시죠. 외할머니는 80대로 보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정하셨습니다. 아이고 예쁘기는. 밥 많이 먹어야 해.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장이 시작됐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습니다.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기도 하고 배추를 뜯기도 했죠. 하지만 주변 아주머니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과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들도 오셔서 도와주셨고 아이들은 심부름을 했어요. 제니퍼 씨, 미국에서도 이렇게 음식 만들어? 아니요. 미국은 각자 해요. 혼자서요. 아이고 외롭겠네. 사람은 함께 살아야지. 오후에도 김장은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 강우의 어머니가 한쪽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가져가. 네가 담근 김치야. 작은 통에 담긴 김치를 받으며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김치 맛있게 담그는 거 보니까 미국 사람 맞아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젠 우리 며느리 같아. 딸처럼 느껴져.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찾던 것,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가족의 품, 소속감,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한국에 온 지 1년 휴직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미 공군에서는 복귀 여부를 묻는 메일이 왔고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강우에게 털어놓자 그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저를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언덕 위에 올라보니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전역 후에 산 땅이에요. 언젠가 집을 지으려고요. 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가 아닌 열쇠였어요. 이건 아직 짓지 않은 집의 열쇠예요. 상징적인 거죠. 당신이 함께 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함께 집을 지을 거예요. 하지만 제 커리어는요?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한미항공 우주 회사들이 많잖아요. 당신 같은 경력자를 원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젠 하늘이 아니라 너와 함께 땅에서 살고 싶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당신을 볼 수 있는 삶을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공군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강우의 가족과 제가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 그리고 멀리서 날아온 제 부모님까지 모두가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어요. 지금은 한미항공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 두 나라 간의 협력을 돕는 일이죠. 가끔 맑은 날 하늘을 올려다보면 F-22를 타고 구름 위를 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게 제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전투기보다 더 높게 날게 해준 건 당신과 이 나라였어요. 강우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는 항상 웃으며 대답해요. 우리는 함께 날고 있어요, 제니퍼. 이제 영원히.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커리어를 포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여기서 저는 더 완전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지금 우리 집 창문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보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강우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고 저녁이면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제가 미국 공군 소령이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에요. 그때의 저는 임무와 목표,